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오늘도 즐거운 배움의 시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언더스탠딩. 나날이 유익한 성인용 교육 방송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더스탠딩을 많이 네.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예. 언더스탠딩에 가서 나는 이런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쟤네들은 저게 좀 문제야. 하는 거 이제 눈에 많이 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뭐 학벌을 보겠습니까? 경력을 보겠습니까? 외모로 봅니다. 외모. 예, 저희도 뭐 학벌이나 경력은 다 그냥 보잘것없는데 외모 하나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라 예. 지원자들도 딱 그것만 갖추시면 됩니다. 예, 사람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예. 얼굴에 인생이 나타나죠. 네, 그래서 우리는 딱 그냥 얼굴만 봅니다. 네. 좀 훌륭한 분들이 저희 언더스탠딩에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훌륭하고 그 스마트한 분들은 지원을 안 하시겠죠? 아닙니다. 아니,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예. 고민입니다. 예. 네. 자, 뭐, 오늘은 여러분이 매우 좋아하시는 예. 이재용 회계사님이 어. 또 우리나라 게임 회사를 한번 또 털어보시더니 들었다. 얘네들 큰일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신답니다. 도대체 뭐가 괜찮은 그런 업종이라는 건지 예. 궁금한데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죠. 잠시 후에 이재용 회계사님과 만나봅니다. 네, 네. 광고도 없고 네. 예. 짧아요. 3% 광고만 들어오고 큰일입니다. 예. 예. 이재용 회계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게임 회사. 네. 왜 게임입니다. 갑자기 게임을 들고 오셨습니까? 마음에 뭐 안 드셨습니까? 아, 예. 게임은 오늘 사실은 제 서두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이 이제 이재용의 회계하라 시즌 1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서두부터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3개월 정도 쉴 거고요. 예. 이제 거의 이제 약간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방송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까? 항상 고민이 엄청 많아요. 제가 예, 벌써 네. 16번째 방송인데 예. 아이템이 맨날 바뀌지 않습니까? 예. 아, 부담스러운데 마지막 방송 뭐 하지 하다가 어. 그래, 내 전공으로 하자. 제 전공이 경영학과긴 한데 예. 들였던 시간을 고려하면 회계 공부한 시간보다 게임한 시간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게임을 많이 했어요? 저는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언제부터? 중학생 때부터. 하루에 몇 시간쯤 게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충 방학 때나 시간 있을 때는 평균 한 10시간 정도는 합니다. 예? 쉬지 않고. 밥도 컴퓨터 앞에서 먹고요. 대학은 나오셨어요? 대학 나왔죠. 대학도 나왔고 회계사 시험도 봤는데요. 예. 어떡하 하루에 10시간씩 게임을 하고 그게 어떻게 어떻게 대학을 가능합니까? 들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1만 어떻게 시간의 법칙. 뭔가 하나를 1만 시간 하면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회계도 전문가인데 게임도 전문가긴 합니다. 1만 시간 넘게 했을 것 같거든요. 취미, 가장 큰 취미입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이 네. 안심하시겠습니다. 게임을 해도 괜찮다. 저는 회계사 괜찮구나. 훌륭한 회계사가 될 수 있다. 그럼요. 예, 우리 그 슈카의 전석재님도 한창 게임 많이 하다가 이제 하긴 그래. 하긴 그런 그래. 거잖아요. 예. 게임 잘하는 사람들은 원래 다 잘합니다. 아하. 갑자기 이상한 소리로. 네. 그 게임 덕후였다 사실. 네. 이재용 회계사님이 한 3개월 정도 쉬시는 이유는 이제 새로운 재무제표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예. 3월 다 주총 그쵸. 하고 이제 이때 예.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월, 2월, 3월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그 기간이라서. 재무제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23년이 됐는데 21년 재무제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뻘쭘하기도 하고.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거 가지고 얘기합니다만 네. 우리 이재용 회계사님은 진짜 양심적이야. 그건 아니다. 그래서 재작년 좀 아니지 않냐. 예. 저도 그리고 또 바빴습니다. 작년에 개인적으로 많이 바빠서 심신이 많이 지쳐서 조금 쉬면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들도 찾고 그래서 네.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4월에 돌아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임신 아닙니다. 네. 출산 휴가 3개월. 네. 자, 그런데 게임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부터 게임 해야 됩니까? 덕후라서. 근데 이 방송을 준비하면 항상 걱정인 게 두 분은 게임 잘 모르실 것 같은 거예요. 좀 게임 좀 아세요? 모릅니다. 잘 모르시죠? 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게임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입문용 방송임을 참고로 일단 해주시고요. 예. 일단은 제가 그러면 게임 이제 잘 모르시니까 예. 게임 시장부터 우리나라 이제 게임 회사들이 어떤 회사가 있고 어떤 문제인지를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를 먼저 띄워주세요. 예. 게임 시장을 보면 일단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뭐 하나 더 있긴 한데 어쨌든 콘솔이 있고요. PC가 있고 모바일이 있어요. 예. 콘솔은 딱 봐도 보시는 것처럼 뭘로 보이십니까? 플레이스테이션. 그렇죠. 플레이스테이션, 뭐 네. 엑스박스, 뭐 닌텐도로 귀결되는 게임기, 컴퓨터 이제 TV로 하는 게임을 콘솔이라고 하고 PC는 말 그대로 PC, 모바일은 모바일인데요. 시장 규모를 보시면 콘솔, PC, 모바일 중에 모바일이 제일 큽니다. 네. 이게 참고로 요 시장 규모의 특징은 모바일이 원래는 재작년 한 3년 전쯤만 해도 한 700억, 600억 달러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 나머지랑 비슷했는데 예. 아시다시피 우리 손에 핸드폰 엄청 많잖아요. 네. 얘네들은 1년에 100억 달러, 한 10조씩 커요. 100억 달러씩 크고 나머지는 약간 이제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정책이, 예. 정체하거나 콘솔은 조금씩만 성장하는 정도다.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 일단 콘솔 같은 거는 대부분 패키지 결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게임팩 사는 거예요. 예. 돈 주고 예. 5만 원, 10만 원 내고 게임팩 사고 만약에 그 안에 이제 다운로드 컨텐츠라고 해서 추가로 시나리오 더 구매하고 싶으면 얼마 더 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 결제가 이루어지고요. 예. 그와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시장이 모바일 게임인데요. 모바일 게임은 대개는 돈 안 내고 들어갑니다. 예. 그냥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일단 해요. 그냥. 일단 해. 일단 한 다음에 더 강해지고 싶으면 돈 내. 아이템 사야 되니 칼 그렇죠. 사고 뭐 해야 빨리 되니까. 레벨업 빨리 하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고 아이템 갖고 싶으면 돈 내. 그걸 부분 결제 모델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PC는 그 중간 정도 하고 있고요. 예. 시장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주요 기업들을 보시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주로 콘솔에서 활약하는 기업들이 소니, 예.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예. 요 세 회사 및 그 외 개발사들이고요. PC는 뭐 유비소프트, EA, 뭐 에픽게임즈, 기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고 여기 이제 익숙한 이름들이 요 밑에 있으시죠? 넥슨, 뭐 NC, 넷마블, 기타 이제 많은 회사들이 대부분 국내 회사들이 모바일에서 대부분 거의 한 90% 이상 네. 모바일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이건 이런- 쉽네요. 네.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이제 의구심이 하나 들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바일에서 성장률이 엄청 높아요. 예. 1년에도 10%, 20%씩 성장을 합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은 지금도 빠르게 크고 있어요. 왜 핸드폰 다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은 주로 어디 있다? 모바일에 있다. 네, 모바일에 있다. 그럼 좋은 위치에 있네요. 그렇죠.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성장하는 산업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근데 오늘 제목은 뭐 이제 한국 게임 회사가 어두운 이유잖아요. 예. 왜 그럴까? 음. 를가 이제 고민의 이제 시작이었고요. 너도 나도 모바일에 뛰어들어서 그쵸. 일단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바일 게임은 다른 PC나 콘솔에 비해서 개발 기간이 짧습니다. 딱 봐도 핸드폰이 조그맣잖아요. 네. 금방 만들어요. 대충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대충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나름 거기 안에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지만 그런 게임의 뭐 용량이라든지 어떤 개발의 어떤 그 사양들이 예. PC나 콘솔에서 개발하는 시간보다는 모바일에 들어간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네. 그리고 짧으니까 어때요? 빨리빨리 내보낼 수 있죠. 예. 빨리빨리 내보냈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리턴, 그러니까 수익은 엄청 커요. 왜냐하면 부분 결제 모델이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템을 제값으로 안 팔아요. 너 칼 하나 갖고 싶지? 2만 원 내. 이게 아니라 예. 너 예쁜 칼이 있어. 예쁜 칼이 있는데 요 칼 갖고 싶지? 그러면 요 랜덤 박스를 열어라고 하거든요. 요즘 절대 칼을 제값에 팔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네. 랜덤 박스를 사서 그 안에 칼이 그리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확률형 아이템 0.001%야. 이 칼이 나올 확률이 0.001%니까 예. 그래도 네가 한 1,000만 원 정도 쓰면 그 칼이 나올지도 몰라. 나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쵸. 그러다가 어딘가에서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팔아 먹어볼까 하는 그쵸.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죠.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직원과 그 회의장이 되게 궁금해요. 야 이거 이렇게 설마 사람들이 팔아도 될까? 사겠어? 네. 정말 살까? 해보시죠 대표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오갔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사행성. 한 방에 비싼 게 나올 수도 그죠? 있고. 0.001%니까 나올 수는 있는 거죠. 누군가는 한 번 굴렸는데 나왔고 그렇지. 누군가는 1,000만 원을 써야 겨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도 나는 복권을 긁는 거랑 비슷한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 모델을 붙인 거죠. 예. 야. 그러다 보니까 대박이 났죠. 왜? 투입 기간은 짧아. 개발비는 작은데
사람들의 심리를 살살살살 긁으니까 예. 사람들이 게임에 원래는 100만 명 모아서 뭐 10,000명씩 결제해야 뭐 1,000억 나오고 1조 나오는데 예. 야 100명만 1,000만 원씩 쓰면은 야 이거 얼마야 10억이잖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사업이 낙전이 얼마나 많아요. 예. 1,000만 원짜리 검 하나 하려고 그렇죠 10만 원씩 계속, 현질을 계속 하다가 네. 하겠죠. 한 500만 원 현질하다가 지쳐서 안 하면 그냥 500만 원 날린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 날린 사람들은 어때요 열받죠 음.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올 때까지 긁어야죠 아. 그 나올 때까지 긁어줘도 고맙고 네 그냥 열받아서 포기해서 집에 가도 고맙고. 에브리바디 땡큐 어. 와, 이런 결제가 있냐. 네 와, 아주 그냥 랜덤 박스. 거의 뭐 거의 뭐 골드 남편과 같은 거네 남편. 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까워서 계속 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다는데 우리 집에 계신 분은 뭐 다시 뭐 그렇죠. 예, 뭐 어쩌 뭐, 다시 시작하려면 너무 피곤해. 네. 지금까지 참아온 게 아까워서 이럴 네. 줄 알았으면 시작을 안 했는데 지금까지 부은 게 아까워서 예. 그렇죠. 참고 넘어. 그렇죠. 네. 매몰 비용이 너무 크니까 할 때까지 해보자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 야 거의 노다지 아니냐.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게임 회사들이 잘 나가요. 네. 잘 나가는데 지금 상장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주요 상장사 몇 개만 추려서 제가 주가 추이를 한번 봤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면 대표적인 기업이 뭐예요? NC소프트입니다. 시총이 한 9조 정도 되고요. 딱 보시면 5년짜리로 제가 다 긁어왔거든요. 네. 대부분 산을 찍고 내려옵니다. 아니면 계속 내려오거나 상장 이 회사는 이제 21년에 상장하고 내려오고요. 여기도 역시 산을 한번 찍고 또 내려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내림세가 22년, 21년을 이후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잘 없어요. 근데 요즘은 네. 작년에 주가가 안 좋아서 그렇죠. 웬만한 정보 갖고 오면 다 저 모양 다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예. 네이버 카카오는 더 떨어졌거든요. 이 그치. 회사보다. 다 하산 중이지 요즘 그치. 등산 중인 데가 몇 야 개나. 매크로가 그 정도인데 이 정도면 이거 선방한 거 아니냐. 코로나 네. 때 반짝 떴다가 그쵸. 그쵸. 그건 뭐 납득이 되죠. 그래서 그래 뭐 게임 회사 뭐 괜찮지. 예.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그래프야라고 생각하고 일본 회사를 찾아봤거든요. 예. 한번 보시죠. 똑같은 그래프로 일본을 펼쳐봤어요. 일본 한번 보시죠. 일본 좋네요. 얘네 보시면 이제 뭐 닌텐도, 반다이, 캡콤, 스퀘어 에닉스 이외 말고도 다른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네. 딱 봐도 뭔가 폭발적인 성장은 아닌데 22년에 원래 매크로가 안 좋아야 되는데 시장 예. 상황이 안 좋아야 되는데 유지하고 있거나 상승하고 있거나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이 회사는 차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들은 대부분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요. 예. 여기 있는 회사들은 콘솔 게임을 만듭니다. 콘솔은 정체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상한 거죠. 야 콘솔은 정체되거나 약간 거의 이제 조금밖에 안 성장하는데 얘네는 계속 우상향하고 예. 폭발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국내 회사들은 다 침체하고 있네. 왜 그럴까? 이게 무슨 짓이지? 이게 무슨 짓이지?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 콘솔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은요 오래 걸려요. 하나 만드는데 아까 반대로 그러니까 3년, 4년, 5년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는 만큼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아요. 진입 장벽이 높아요. 다른 회사들이 막 들어오고 싶어도 닌텐도의 그 노하우를 깰래야 깰 수가 없는 거야. 콘솔 예. 게임은 뭐가 달라요? 콘솔 게임이요? 어차피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면에서 펼쳐지는 재밌는 건데. 그렇죠. 콘솔 게임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작품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6만 원, 10만 원을 주고 어떤 게임 타이틀을 구매하면 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즐길 수 있어요. 엔딩이 존재합니다. 끝 깨는 거 10단계 끝까지 깨는 깨는 깨면, 거 깨는 도장 거. 깨기 하듯이 네, 끝까지 도전 깬다. 깨지 하는 거야. 스토리가 이어져 있고 예. 그 끝까지 가면 수고하셨습니다. 게임 오버 엔딩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모바일 게임은요 끝이 없어요. 100시간을 하든 1000시간을 하든 10,000시간을 하든 네. 매년 계속 새로운 스토리,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던전이 계속 생성됩니다. 아, 다음 판.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그게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 네.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그게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일단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그 마스터피스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 마스터피스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야 되거든요. 예. 그 대신에 하나 쫙 내보내면 한 방에 엄청 많이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게임이 하나에 10만 원이다. 그걸 뭐 예를 들어서 1000개를 판다. 그럼 1억인 거고 10,000개를 예. 파면 10억인 건데
그게 1000만 장, 2000만 장씩 한 방에 팔립니다. 콘솔은. 네, 그러면 닌텐도에 잘 나가는 게임들 보면 게임 한 장에 1조씩 나오는 매출액이. 예. 한 게임당. 게임 하나에 1조 나옵니다. 게임 하나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오래 투자한 만큼 한 방에 땡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 모바일도 그렇긴 한데요. 모바일은 문제가 뭐냐면 수명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러니까 짧게 개발한 만큼 사람들이 와 들어와서 막 재밌게 즐기자라고 하면은 보통 닌텐도 같은 게임, 닌텐도래 리니지 같은 게임, 대표적인 게임 같은 경우 와 즐기자 하면은 첫 해에 보통 매출액 한 7, 8천억 나오고 예. 둘째 해에 한 5, 6천억 나오고 셋째 해에 3, 4천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적으로 그 게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대충 한 2조 원 안팎이에요. 네. 잘 나갔을 때. 예.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콘솔 게임을 개발하는 비용보다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을 엄청 때려야 되거든요. 2년 3년 서비스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운영하는 서비스 팀도 계속 대단위로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마케팅을 3천억, 4천억, 5천억씩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 유료 블로그라면 콘솔 게임은 단행본 같은 거네요. 그렇죠. 한 번 내면 더 이상 돈 들 건 없군요. 한 번 거의 내면. 뭐 하나 뽑으면 계속 나가는 구독 모델가 예. 하나 팔고 나면 옛날 그냥 뭐 CD 한 장 팔고 남는 것처럼 그런 건데 일본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서 재밌게 게임을 만드는지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리오 1, 마리오 2, 마리오 3가 나올수록 예. 계속 발전하고 재밌어지니까 유저들은 그냥 마리오가 나왔다 하면 사는 거구나. 그냥 사요. 포켓몬스터 나왔어? 그 광고비도 많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뭐 그냥 묻지도 그러네. 않고 따지면 그냥 사. 아이폰 같은 건 아이폰. 근데 모바일 게임들 같은 경우는 설득을 해야 돼요. 야, 우리 얼마나 새로운 게임이 나왔는데. 얼마나 재밌니? 막 저기 뭐 지하철역에 저기 다 달려 있고 얼마나 재밌니? 막 몇천억씩 보여주면서 막 소구를 계속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경쟁이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막 특히 중국 회사들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적당히 그냥 사람들의 어떤 심리만 자극해서 랜덤 박스만 만들면 사람들이 결제를 했는데 이제는 막 그 퀄리티 경쟁이 시작됐어요. 남들보다 압도적인 퀄리티, 압도적인 재미, 압도적인 뭐 시나리오, 네. 뭐 이런 음악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싸움이 되는데 한국 회사들은 거기서 도태되는 거죠. 즉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시장이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시장이 제일 중요한 건 맞다. 맞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시장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갖는 거냐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게임 업체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진입 장벽이 낮으며 비용 구조가 좋지 않은. 원래는 좋은데 퀄리티가 떨어지다 레드 보니. 오션에서 네, 싸우고 있다. 그렇죠. 레드오션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그는 사실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뭐 무슨 롤 게임처럼 나도 들어가고 쟤도 들어가고 뭐 채팅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게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그쵸. 막 보이면 막 몬스터 잡고 그렇죠. 잡으면 뭐가 업그레이드 되고 네. 좀 안 해? 그 패턴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계속 변하거든요. 네. 막 칼질하고 하는데 막 껍데기는 막 점점 더 휘황찬란해지고 막 빛나고 하는데 예. 그 안에 내용물이 별로 안 변하는 거야. 아. 그러다 보니까 게이머들이 점점 이제 실증을 느끼죠. 야 이거 작년에 나왔던 게임이랑 똑같은데 껍데기만 바뀐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유저들이 조금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게임 회사들은 주가가 요지부동이다.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게임 잘 모르지만 네. 예를 들면 제가 리니지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무기가 어마어마하셨어. 그걸 어떻게 벗습니까? 네. 딴 데로 못 가. 나는 리니지에서 죽을 때까지 있을 거야. 그렇죠.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네. 락인 효과가 클 것 같은데. 락인 효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뭐 뒤에서 또 더 말씀드리겠지만 리니지 같은 경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기기 위해서 돈을 쓰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질해서 왜냐면 몬스터 잡다가 내가 만약에 저 몬스터를 잡으면 굉장히 대단한 아이템이 나오는데 얘도 잡고 싶고 나도 잡고 싶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를 죽여야지. 예. 그거를 게임에서 이제 유저가 유저를 죽이는 걸 막아놓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약육강식이에요. 야 저 몬스터 잡으면 황금이 나와.
근데 저건 나만 갖고 싶어. 그러면 쟤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돈을 써서 더 대단한 아이템을 맞춥니다. 그러면 내가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걔를 죽일 수 옆에 있어. 있는 친구를 죽이고 못 들어오게 막아요. 아군도 죽이는 기능. 네, 아군이 아니죠. 이제 각자 경쟁자지, 도생, 경쟁자. 각자 도생. 저 호랑이를 잡기 위한 경쟁자지. 네. 막 죽여요. 그다음 네. 못 들어와. 들어올 거면 세금 내. 이런 이게 현실이랑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쟁 우위에 설 수 있고 다 내 맘대로 어떤 경제와 시세들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게 재밌으니까 돈을 막 무지막지하게 쓴단 말이죠, 유저들이. 근데 당하는 입장은 어떨까요? 재미없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돈 많이 쓰는 아저씨들이 5천만 원씩 쓰고 누구는 막 몇십억씩 써요, 진짜로 한 명이. 예. 근데 그 몇십억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왕노릇 하기 위해서 몇십억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몇십억 쓰면 내 밑에 이제 우리 평민들 나의 신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신하들이 자꾸 줄어. 돈 쓰는 재미가 같이 줄죠. 그런 게 일단 가장 큰 특징이다. 알겠습니다. 네. 야, 무서운 세상이네. 네. 예. 그래서 네. 우리나라 게임 주식들은 별로 안 좋다. 라는 게 일단 전반적인 요약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런 뭐 게임 전문가도 아닌데 뭐 그냥 매니아일 뿐인데 이렇게 썰만하기는 좀 그래서 재무제표랑 이제 공시자료 보면서 각 회사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넷마블 먼저 보여드릴게요. 넷마블. 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기준 최근 일자 3분기 기준의 재무제표를 가져와 봤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매출액이 괜찮게 늘어납니다. 2조 정도 지금 3분기 기준으로 찍고요. 연간으로 치면 한 2.6, 7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안 좋죠. 그러네요. 네, 영업이익률 원래는 마이너스 뭐 5.5%였는데 마이너스 4.3%가 돼서 이 회사가 아까 주가 하락폭이 제일 컸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이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액 대비 급여나 광고 선전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개발자 몸값이 올라가서 급여가 올라가고. 네. 뭐 그런 것도 선전비 많이 써야 되고.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지금 댓글에 이제 잘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뭐 그쵸. 인수를 많이 했어요. 스피넥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돈을 꽤 많이 주고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효율이 안 나오는 거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오는 거기도 하고요. 단적으로 보면 요것만 보면 돼요. 사업 보고서 보시면 이런 공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게 만들어 파는 게임 종류구만요. 그렇죠. 만들어 파는 게임 종류별로 매출액이 3년 동안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뭐 리니지 2 레볼루션, 뭐 마블, 그리고 뭐 7개의 대제, 뭐 이런 게임 참고로 다 모바일 게임이고요. PC 게임 이런 거는 정말 티끌 같은 이제 비율 정도 하고 있고 모바일 게임 보시면 21년에 출시했던 게임이 21년에 줄어들고 여기는 아직 3분기라서 확정은 아니긴 한데 온기로 따져도 대부분 21년 대비 22년에 얼추 줄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만들어야지.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 근데 참고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거를 잘 못 만듭니다. 왜요? 퍼블리싱하는 기업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통. 게임 유통을 퍼블리싱이라고 하거든요. 네. 넷마블은 게임 유통을 주로 해요? 그쵸. 넷마블은 주로 유통을 많이 합니다. 즉, 뭐, 그 옛날에 뭐 게임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막 뭐 우리 뭐 숨은 그림 찾기 하고 살짝 기분이 좋잖아. 죄송해요. 하려면 넷마블을 통해서 뭔가를 다 들어갔었어. 넷마블 사이트 들어가서 뭐 이렇게 퀴즈 하고 숨은 그림 찾기 하고 뭐 하고 하려면은 넷마블을 통해 넷마블이 하나의 포탈 역할을 했어요. 게임 포탈. 네. 그러다 보니까 넷마블 들어가서 거기 새로운 게임들을 하면은 거기서 나는 유통을 해줬으니까 수수료를 받는 구조예요. 여기 있는 게임들도 대부분 다 유통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근데 유통을 하다가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된다는 말이 대작 게임들이 내 유통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루이비통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백화점 같은 곳이구나. 게임 백화점. 자기가 만들어서 대박을 해야 있고.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내가 만드는 것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수를 막 해야죠. 왜냐하면 꽂으려니까. 그쵸. 내가 그냥 야 우리 백화점에 들어와 하는데 싫은데 내가 직접 할 건데 아니면 저기 더 좋은 백화점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할 말이 없잖아요. 모바일 게임은 네. 그
구글 플레이나 네. 앱스토어에서 그냥 다운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올리면 되는데 유통사가 필요한 이유는 음. 개발사들이 주로 이런 막 광고 마케팅 조직이나 운영 조직을 크게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게임 개발은 일단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친구들 몇 명 모아가지고 예. 이제 가라지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요. 예. 근데 이걸 팔려고 하니까 정말 아. 몇 천만 명한테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케팅 잘하고 운영 잘하는 조직한테 넘겨줘야죠. 그 역할을 넷마블이 하는 겁니다. 예. 자기는 포탈에서만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넷마블의 입김이 되게 셌어요. 왜냐하면 넷마블 하는 그 포탈이 굉장히 이제 중요했었는데 이제 모바일화가 되면서 직접 내가 유통을 하거나 아니면 넷마블보다 훨씬 큰 회사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예. 넷마블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체 하냐면 IP가 필요하구나. 자체 IP가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잘 나갈 때 벌어뒀던 캐시, 예. 현금을 가지고 인수를 시작하는 거죠. 똘똘하게 개발 잘하는 회사들을 인수해서 그래도 내가 한 지분 20% 정도 들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 포털에서 오픈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지분을 살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아마 저희 댓글 중에 스피넥스 투자가 실패했다라는 이유는 이제 작년에 크게 한번 질렀어요. 카지노 하는 회사. 카지노 하는 회사 크게 질렀는데 생각보다 그 효율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넷마블의 캐시 중 굉장히 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캐시였거든요. 그걸 질렀는데 안 된 거죠. 아하. 그런 식으로 이런 회사들은 결국은 내가 유통을 할 건데 그 유통사 안에 어쨌든 A급 A급 게임들을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캐시 아니면 운영 능력. 그러니까 넷마블한테 맡기면 운영을 진짜 잘한대. 광고도 진짜 잘해주고 어떻게 보면 유저들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게이머들이 까다로운 유저들을 되게 잘 관리를 해준대. 이런 평판들이 남아야 되는데 저기 관리도 잘 못하고 딱히 광고도 딱히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작 수급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넷마블은 왜 게임을 잘 못 만듭니까? 큰 회사인데.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저도 그게 궁금한데요. 네. 애초부터 개발자를 많이 이렇게 데려와서 네. 열심히 안 되나요? 우리는 왜 유튜브가 유명합니까? 그러면 그쵸. 사람이야 너 사람이.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한데 생각해보면 게임 같은 경우는 네. 만들기가 여간 어려운 제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종합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게임은 예. 하나의 어떤 PD가 있고 PD가 작품을 기획하고 예. 작가 있어야 되고 음악 있어야 되고 디자인 있어야 되고 개발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게 딱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게임사가. 네. 예. 네. 그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왜? 나는 퍼블리싱만 했으니까. 유통만 했으니까. 그럼. 제작은 안 해봤으니까. 이마트가 라면 잘 못 만들죠. 네, 그쵸. 맞아요. 라면이 뭐라고 못 만들겠습니까? 예, 그쵸. 잘 못 만들죠. 난 많이 팔아봤으니까 난 잘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면 공장 세우면 예. 망하죠. 왜? 그럼. 만들어 본 적 없으니까. 그렇지. 예, 라면은 만들던 사람 잘 만드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넷마블에 대해 설명드리면 넷마블이 요즘 그래서 좀 기울고 있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재산 목록 한번 보시면 네, 자산이 10조입니다. 자산 굉장히 큰 회사예요. 자산이 10조고 지금 가진 거 보면 캐시가 한 7천억 정도, 단기금융상품까지 합치면 한 8, 9천억 정도 있고요. 예. 사실 캐시가 조금 불안해요. 왜냐하면 전년도는 썼네요. 그래도 좀 있었는데 예. 꽤 썼어. 캐시가 총알이 있어야 또 여기저기 지분을 살 텐데, 근데 재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형자산이랑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거든요. 근데 무형자산은 권리금 같은 겁니다. 내가 그동안 기업 많이 샀으니까 예.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웃돈 주고 산 걸 무형자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얘는 대단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긴 좀 어렵고 관계기업 투자 주식 비중 굉장히 큰 게 여기는 좀 돋보이는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2조 6천억. 2조 6천억 정도 있어요. 2조 6천억이 뭐냐면 보시면 하이브와 코웨이입니다. 코웨이는 또 뭡니까? 웅진 웅진 코웨이를 저희가 정수기. 인수했어요. 네, 정수기 파는 회사를 굉장히 비싼 돈 주고, 굉장히 비싼 돈은 아니죠. 리저너블한 금액이긴 한데 여기서 사람들이 띠용한 거죠. 야, 니네 게임 만드는 회사 아니야? 왜 정수기 팔고 그래?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나름 이제 지분 인수할 땐 여러 가지 이제 뭘까, 있었습니다. 우리 게임 고객들을 상대로 정수기도 팔고 정수기 고객들 상대로 게임도 팔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약간 이런 뭔가 논리는 있었는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딱히 니네 시너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논리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거 보면 야 니네 재산 중에 딱히 총알 그러니까 니네 사업에 관련 있는 재산 별로 없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부채 비율은 아직은 부채 대 자본 대비 하면은 뭐 80%니까 부채 비율은 괜찮긴 한데 네. 딱 봐도 어떻게 보면은 사업에 진정성 있는 게임을 진정성 있게 만들고 싶어하는 회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좀 받을 수 있죠. 연예기획사 예. 그리고 정수기. 음.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상장 기업들 같은 비상장 기업은 보통 이제 기업 가치가 그 회사의 이제 뭔가 전체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비상장 기업은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 가치를 평가를 하거든요.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그 회사의 영업, 즉 게임을 개발해서 만드는 영업의 가치를 추정을 하고 싶으면 역산을 한번 해보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업의 가치라고 한다는 거는 영업 자산의 가치와 비영업 자산의 가치의 합계일 것이다가 보통 이제 가정이거든요. 근데 영업 자산과 비영업 자산의 합계는 그 회사가 가진 부채의 가치와 주식의 가치의 합계와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재무 상태표상 자산의 합계는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항상 동일하니까 예. 이거는 이제 공식이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 회사가 주식이 이제 상장 기업이니까 시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시총이 한 4.4조 원이에요. 그리고 넷마블의 시총입니까? 네, 넷마블의 예. 시총이.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는 차입금이나 회사채나 이것저것 이자 나가는 부채가 한 3조 정도 있거든요. 예. 합치면 한 7.5조 정도 돼요. 예. 7.5 숫자가 7.5조 정도 되는데요. 지금 비영업 자산이라고 하는 즉 영업 활동에 즉 게임을 만드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산이 현금, 주식, 투자 부동산 예. 이런 회사들은 이런 것들은 당장 게임 만드는데 꼭 필수적인 재산은 아니지 않느냐. 네. 코웨이 주식, 코웨이 등등. 주식, 하이브 주식, 기타 뭐 현금에 정기예금 해놓은 거 당장 게임 네. 만드는데 필요한 예.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얘 합계가 7.5조고 얘가 4.5조면 너네 영업 가치는 3조 원짜리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 1년에 잘 쳐주면 매출액 한 3조까지는 나올 수 있는 회사거든요. 3조까지 나올 수 있는 회사인데 너네 게임 만드는 회사의 가치는 3조짜리라고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매출액 3조인데 게임 회사는 원래 영업이익률이 높기로 유명하거든요. 예. 영업이익률이 높은 게임 회사가 매출 3조인데 그 게임 만드는 사업의 영업 가치가 3조야? 그 말인즉슨 너네 게임 만드는 사업은 별로 큰 가치가 없어. 그냥 니네 이익은 좀 나올지 몰라도 현재 이익은 좀 이익도 안 나오고 있죠. 지금 적자긴 한데 너네 가치는 근데 매출액의 가치보다 넘어서기는 좀 어려울 거야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과 비슷한 저렇게 거죠. 따져보는구나. 네. 박하게 평가를 하네요. 왜냐- 조금 전에 그 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회계사님. 그러면 저게 저렇게 된다면 네. 은행에서 대출을 한 5조 원 정도 받으면 네. 부채가 3조 원이 아니라 한 8조 원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3조 원 받으면 그만큼 현금이 또 늘어날 거니까 예. 부채의 가치가 늘어나면 비용업 가치도 같이 늘어날 겁니다. 그 받은 현금이 저쪽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니까. 그렇죠. 비용업 가치로 현금도 일반적으로 비용업 가치로 보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빼면 영업 너네 가치. 가치는 항상 너네 일정하다. 게임 만들어 파는 너네 가치는 3조짜리야. 매출액 3조 나올지 몰라도 너네는 그 이상을 벗어나기 좀 어려워라고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미래를 달갑게 보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거죠. 멀티플이 낮아지고 낮다는 뜻이네요. 현저히 낮죠. 게임 회사가 멀티플이 이 정도라는 건 굉장히 낮은 거죠. 게임 유통 회사라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게임 유통 회사여도 게임 유통을 굉장히 잘하면 게임 유통이 가져가는 수익률이 되게 높거든요. 거의 뭐 개발사랑 거의 비슷비슷해요. 성장성 별로 없는 것 같다. 그쵸. 너네들이 게임을 퍼블리싱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너네들이 개발사도 없진 않고 산하에 개발사 많아요. 네. 개발사 너네 별로 가치 없고 퍼블리싱도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같지는 않아. 라고 시장이 평가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다른 회사는요? NC 다른 한번 회사는 좀 다른가요? NC 한번 보시죠. NC 소프트. NC는 잘 나갑니다. NC는 매출액이 30%가 늘어요. 전년도 대비 당년도에.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하고 와우.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이거 지금 숫자를 좀 잘못 넣은 것 같은데 25%가 이제 올해고 17%가 작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더 그쵸. 늘어났네요. 2조 팔아가지고 5천억 남기니까. 되게 좋죠. 좋겠다. 그렇죠. 아유 부럽다. 되게 좋죠. 근데 네. 주가는
그냥 좀 그러네. 반등하는 척하더니 또 마냥 그래요. 옛날엔 이 회사가 100만 원을 육박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4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매출액 30% 증가한 게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닌가 보다라고 또 읽힐 수가 또 있거든요. 물론 매크로 상황도 있긴 하지만 예. 역시 똑같아요. 게임 회사들은 사업 보고서 열면 이렇게 딱 뜹니다. 보시면 게임 종류가 리니지가 끝이에요. 네. 야, 심플하네요, 이게 진짜. 네, 온라인 게임들 리니지입니다. 네. 네. 뒤에 붙는 M2MW는 뭐예요? 리니지 모바일, 리니지 2 모바일, 리니지 투 모바일하고 모바일은 무슨 1이랑 2예요. 이게 PC 원, 게임 투, 중에 원, 투. 리니지 네. 1이라는 게임이 있고 리니지 2라는 게임인데 네. 그걸 그대로 모바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즉 이 회사는 이 리니지 개발된 지 20년 넘었거든요. 그걸로 계속 울고 먹는다. 그걸로 지금 2022년에도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게임 한번 장착된 걸 못 버린다니까. 네. 부럽네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회사죠. 그러니까 예. 게임 회사라는 시야를 걷어놓고 게임 회사라는 시야를 뭐 예를 들면 라면 만드는 회사다. 근데 네. 영업이익률이 25% 나와. 근데 신라면 하나만 팔아서 매출액 2조씩 찍어. 좋은 회사죠. 5천억씩 남고. 뭐가 걱정인가요? 좋은 회사죠. 아니 예. 이재용 예. 회사님이 여기 나와서 뭐 무슨 얘기를 한들 네. 예. 뭐 그렇게 얘기해. 맘대로 해. 예. 우린 아무 리니지가 걱정 없을 있어. 것 같아. 네. 어. 그렇죠. 근데 이제 잘 될 겁니다. 앞으로도 제일 이제 잘 될 회사 중에 하나고 캐시는 굉장히 잘 버는 회사인데 예. 근데 이제 게이머 입장에서 살펴보면 약간 그 냄비 속에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 아닌가? 아 리니지 NC소프트가 예. 왜요? 그러니까 매출은 나와요. 왜냐하면 신작을 내면 린저씨들이 있거든요. 리니지를 즐기는 아저씨들을 린저씨라고 해요. 린저씨들이 와. 왜냐면 20년 전에도 했으니까 지금도 하거든요. 예. 린저씨들이 와서 몇 천만 원씩 막 써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매출은 나오는데 근데 그 린저씨 말고 나머지 유저들이 계속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노후화되고 있다. 노후화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린저씨들 나이 자꾸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린저씨들도 이제 돈 쓰는 재미가 좀 점점 덜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밑에 백성들이 내 밑을 깔아줘야 되는 백성들이 있어야 돼. 돈 자꾸 쓰는 입대해 와야 되는데. 돈 쓰는 재미가 있는데 네. 자꾸 이제 고령화되고 이 백성들은 조금씩 떠나가고 그게 어느 순간 임계치에 도달하면 이제 리니지는 장사 안 되지 않을까? 아 새로운 그래, 그건 20대, 그러네. 10대 유저가 유입이 안 돼요, 잘? 근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긴 있을 텐데 네. 비율로 따지면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고령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리니지에도 있었구나. 네. 닌저 씨는 대체로는 그럼 저 같은 나이대입니까? 아니면 저보다 많습니까? 아마 돈 제일 많이 쓴 나이대가 2%님 나이대일 것 같아요. 아, 건물주. 시간 많고 돈 많은 건물주. 제일 많이 쓴다. 네. 그럼 앞으로 30년은 더 게임 할 텐데 네. 시간은 더 많아질 거고. 그렇죠.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실버로 가지 실버로 그냥. 우린 실버 산업이야. 그렇죠.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실버 산업이면은 어. 그게 계속 이제 외연이 확장돼야 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외부 시장 상황에서 보면 이제 주주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끝이지 않을까? 이미 피크고 계속 이제 유저들의 반응은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해외 진출을 하거나 연령대 외연을 확장하거나 해야 되는데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거야. 그럼 주가 입장에서 제일 안 좋은 기업은 그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미래가 기대되는 회사여야지 내가 투자를 할 텐데 네. 돈 잘 버는 거 그래 부럽다. 너네 부럽다. 근데 나도 투자자인 나한테도 돈 벌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너네만 잘 살면 뭐해? 계속 약간 서서히 내려가기만 할 건데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NC소프트도 압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게임을 내요. 새로운 게임을 내는데 잘 안 돼요? 잘 돼요. 네. 잘 되는데 유저들의 반응은 뭐야 이거 리니지잖아. 아, 이름만 다르지 이거 리니지잖아. 아. 그래서 흔히 유행하는 말이 리니지 라이크라는 게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라이크가 이제 같다 뭐 비슷하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리니지 비슷하다. 같은 게임. 배경만 달라졌는데 똑같다. 리니지 같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리니지 같다라는 게 그거예요. 어떤 느낌입니까?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속성이 똑같다. 속성이. 그 완전 경쟁 시장이고 예. 돈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에브리띵 다 할 수 있고 예. 권력을 그런 구조. 그렇죠. 현실 세계랑 어떻게 보면 지독하게 비슷해요. 돈이 있으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다른 데서 만들면 네.
안 먹힙니까? 그 노하우는 NC소프트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하우 핵심이라는 건 네, 사람의 심리를 건드려서 돈을 쓰고 지르고 싶게. 싶게 만들고 요 장면에서? 돈을 질렀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최대치로 만들어주고. 예를 즉, 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해봐서. 돈을 지르면 예를 들어 성이 있어요. 예. 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성을 왔다 갔다 할 거랍니다. 할 거 아닙니까? 성에서 아이템을 사요. 네. 왜냐면 내 물약도 사야 되고 약초도 사야 돼 사잖아요. 거기 세금 10%가 붙으면 그 세금 10%는 성주한테 갑니다. 예. 성주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성을 싸워서 이긴 길드가 가져갑니다. 아, 그다음부터는 거래되는 가만히 거에 있으면 세금이 막 들어오는 거야. 아. 그럼 그 돈이 돈을 버는 게임에 거죠. 내 지갑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그러면 내 골드가 계속 쌓이는 거지. 아, 약간 조폭 같은 거네 일종의. 현실 세계가 네, 그대로 있구나. 내 영업권이 들어오면 여기서는 그럼요. 항상 세금 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안 입고 거 치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세력을 내가 현질해서 내가 더 강해진 다음에 쳐들어갑니까? 내 세력을 만들어서 쳐들어가요. 네. 싸워요. 네. 싸운 다음에 막 밤새서 싸워서 이겨. 거기서 세금 들어와. 거기서 느끼는 쾌감은 현실 세계에서 성공한 쾌감이랑 비슷한 거지.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네, 그렇죠. 네. 뭔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 인생에는 돈이랑 시간밖에 없는데 아. 그 안에서 내가 영웅이 되고 성주가 되고 길드장이 되면 그보다 행복한 게 없는 거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구나 네. 거기서. 그래, 사실- 거기서는 떵떵거리면서 살아. 사실 인생이라는 게 네. 그냥 뇌에서 느끼는 쾌감이지. 네. 네. 그게 뭐 있겠어요, 그게. 실제로 뭐. 그 느낌만 받으면 되지. 그렇죠. 그런 느낌은 그 건드려주는 그렇게 돈을 질렀을 때 느낄 수 있는 효능감을 최대치로 만들어주는 노하우는 세계에서 NC가 최고다. 그러면 성주가 됐어요. 네. 내가 세력을 그 앞에서 다 같이 쳐들어와서 성을 하나 차지했어요. 네. 그럼 세금이 들어오면 네. 그 나의 그 조직원들한테도 나눠줍니까? 나눠줘 당연히 나눠줘야지. 당연히 기여했으니까. 야, 기여도 그럼 난 왕이 된 것 같잖아요. 너 세금 받아서. 너네 야. 개국공신들 내 해줄게. 그럼 해주고 또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고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똑같네. 그냥 좋아요 받으려고 하는 거네. 그렇죠. 또 그 돈을 근데 그 돈이 또 시장에서 거래도 돼요. 즉 나와서 내가 팔고 싶으면 네. 아이템 시장에서 아이템을 팔면 판매도 되고. 골드에 얼마씩 그 느낌. 판매도 돼. 이 현실 세계랑도 연결돼. 진정한 의미의 메타버스죠.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 현실에서 안 되는 걸 거기서. 그렇죠. 현실에서는 내가 가진 건 돈밖에 없지만 여기서는 내 권력도 가질 수 있고. 아니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성을 하나 사면 네. 웬만한 강남 빌딩을 하나 가진 것 같은 그쵸. 영업이익률이 흐른다. 현금 그쵸. 흐름이 흐른다. 그렇죠. 왜냐면 그 안에 유저들이 막 수백만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재벌 회장님이 리니지 게임을 시작하면 네. 그 회사원의 마음, 그 짜치는 그 마음, 네. 그런 거 느껴지겠네요. 처음 시작하면 그렇죠. 근데 돈을 안 쓰면 근데 그 재벌 회장님 돈을 안 쓸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아 금방 돈을 싸면 역전된다.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다. 네, 근데 재벌 회장님은 그 행위를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안 하시죠.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NC소프트 영업 가치도 아까 비슷하게 넷마블이랑 보면 요 장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요것도 다시 보여드리면 지역별로 보면 매출액을 지역별로도 공시하는데요. 한국에서밖에 못합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해외로 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추억이 있는 린저씨들만 이 안에서 락인되고 해외는 비슷한 게임이 또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확장성이 떨어진다가 단점이고요. 아까 비슷하게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상한 주식은 잘 없고요. 예. 가진 거는 캐시, 단기 투자 자산 이런 게 다 캐시거든요. 아. 1.5조, 1.5조. 단기 금융 상품 7천억, 캐시만 한 2조 넘게 있는 거예요. 이상한 데는 잘 안 써요. 예. 잘 쟁여놓고 주식도 관계 기업 투자 주식도 없잖아요. 안 써요. 그리고 부채도 없어요. 부채도 외부 차입금이 한 4천억밖에 없어요. 그러네. 그렇지만 어쨌든 캐시가 워낙 많다면 캐시를 비영업 가치라고 감안한다면 예. 이 회사도 이제 영업 가치가 한 6.8조 원 정도 된다. 근데 이 회사는 23년에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7천억 정도 되겠죠? 네. 7천억 이상 7천억 정도 된다고 치면 이 회사의 영업 가치도 그냥 그래봐야 한 영업이익이 10배 정도? 즉 업사이드는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넷마블보다는 훨씬 평가가 좋으나 좋으나 여기도 역시 올라갈 길은 잘 안 보인다. 그 이상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열심히 개발은 많이 하고 있는데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야, NC 정도의 규모의 기업은 뭘 할 수 있을까? 가끔 상상을 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예. NC 정도의 기업이면요, 급여, 상여, 뭐 경상 연구개발 다 이제 인건비거든요. 예. 인건비 개발비를 1년에 9천억을 써요. 와. 인건비가 개발비지 뭐. 그렇죠. 왜냐면 비용이 사람밖에 없지 게임에서는. 네. 근데 매출액이 연간 매출이 한 2.4조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 22년에 제일 잘 팔린 게임 중에 일본 게임인데 엘든링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저도 예. 굉장히 즐겁게 즐겼는데 이 회사가 2월부터 9월까지 한 1,750만 장을 팔았어요. 매출액 기준으로 게임 하나에 한 6만 원 좀 넘거든요. 한 1조 원 매출 찍은 거죠. 근데 요거 저건 아까 이제 그 콘솔 게임이에요. 콘솔 게임입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개발하는데 이제 뭐 뭐야. 공식 발표 나는데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들었다라고 엄청 해요. 효율이 좋네요, 저거. 어마어마하죠. 저건 뭐가 좋아요? 해보시니까? 그 스토리가 좋아요? 타격감이 좋습니다. 타격감? 막 딱 괴롭혔을 때? 큰 놈이랑 싸우는데 네. 죽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어허. 그러니까 저 큰 놈을 하나 잡으려면 한 20번은 시도해야 돼. 네. 근데 20번을 시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능력이 올라가요. 피하는 능력, 어느 타이밍에 때려야 될지, 경험치가 올라가서 내 경험치가, 그러니까 캐릭터가 세지는 게 아니라 예. 내 손이 세져요. 그걸 한 2시간 동안 20번, 30번 트라이를 해. 죽고 살고 하는데 아. 그러고 나서 만약 30번 트라이해서 한번 딱 잡아요. 어. 그 쾌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거는 예. 리니지에서는 안 됩니까? 안 되죠. 리니지는 그냥 돈 쓰면 돼요. 내가 컨트롤을 백날 잘해봤자 네. 돈 많이 쓴 사람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고 이거는 사람이 노력해서 내가 얻은 내 능력으로 거대한 몬스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짜여져 있죠. 때리다 보면 요령이 생기더라. 때리다 보면 어느 타이밍에 피하고 어느 타이밍에 때리고 그 요령이 생겨요. 근데 그게 단숨에는 안 생겨요. 그게 절묘하게 만들어놨어. 단숨에 안 생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을 들여야 될 것 돼요.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안 맞아요.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도를 해요. 아. 근데 그러고 나서 죽이면은 보상을 많이 해주고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저거는 그럴 줄 알고 사셨어요? 아니면 그럴 줄 알고 샀죠. 그렇다니까. 그럴 줄 알고 샀죠. 후기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뭐 게임에 뭐 5천만 원 1억 쓸 생각은 전혀 없고 그래도 재미는 느끼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저 게임을 사면은 타격감이 엄청나고 성장하는 기쁨이 있다더라. 그 동네에서 들리는 여론이.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하우는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화된 노하우가 있고 요 엘든링이란 게임이 처음 나온 게임이 아니거든요. 이 앞에 3개, 4개, 5개의 게임을 내보내면서 이 회사가 그 아슬아슬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게임 디자인을 예. 기가 막히게 하는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언더스탠딩의 경쟁사네. 사람들이 저걸 하느라고 저거 하느라고 안 들어오는 거야 지금. 지금 할 시간이 없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엘든링을 만든 개발사에서 새로운 엘든링 2를 나온다. 그럼 저는 또 사. 아무 사요? 생각 없이 사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실망하지는 않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리니지는 리니지 라이크라면서요? 네. 에이, 이거는 이것도 소울 라이크라고. 라이크네. 그것도 라이크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6만 5천 원만 쓰면 끝까지 할 수 있고 이거는 5천만 원 써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게임이고 리니지가 어마어마하게 돈 써야 되는 거군요. 어마어마하게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괴물 잡으면 네, 좋습니까? 좋아요? 재밌죠. 그 과정이 재밌는 거죠. 그거를 좋다니까 뭐. 그러니까 네. 낚시도 하고 그러니까 축구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요. 공 던져서 들어가면 뭐 그냥 존나. 인생 만사가 다 똑같죠. 골 넣는다고 그런 재밌나? 거지, 뭐, 사실. 네, 그 과정이 재밌는 거지. 예. 네. 와,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예, 이어서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아서 네, 두 회사 예, 마저 예, 보면 똑같아요. 크래프톤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회사인데요. 저거 진짜 유명했던 게임이잖아요. 작년에 상장했는데 예. 요 보시면 뭐 매출액도 어느 정도 정체 중이고요. 이익은 잘 나와요. 6천억씩 버는데 여기도 주가가 이제 내리막길을 계속 한 3분의 1 정도 됐거든요. 시초가 이후로. 이 회사 주가가 내리막길을 타는 이유도 게임 목록 보면 배틀그라운드 테라 등이라고 돼 있는데 테라는 그냥 예의상 써놓은 거 그냥 배틀그라운드밖에 없어요. 예. 그 산하의 다양한 개발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출시하는 것마다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너네 그냥 배틀그라운드 1, 2를 아니야? 하나 만드는 회사 아니야?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걸 아직 입증하지 못했어요. 우연히 좋은 하나 거. 걸린 거야.
하나. 그 베스트셀러 하나 내놓은 출판사 같은 느낌. 너네 두 번째 책을 만약에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두 번째 회사가 배틀그라운드만큼의 파급력을 가진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 주가는 폭등할 겁니다. 아, 얘네들은 뭘 만들 줄 아는 기술이 있구나. 라고 해야 인정받아야 게임 회사는 주가가 어. 오릅니다. 근데 그게 하나만 만들어서는 입증이 안 되고요. 예. 두 개, 세 개, 네 개를 만들면서 너네들은 그런 게임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구나가 인정을 받아야 게임 회사는 주가가 오릅니다. 근데 그걸 입증하지 못했고요. 네, 카카오 게임즈도 비슷해요. 보시면 예. 카카오 게임즈도 여기도 매출액이 늘긴 하는데 여기도 주가는 떨어지거든요. 예. 여기도 퍼블리셔예요. 여기도 유통 메인으로 하고 있고 결국은 니네 그래 뭐 오딘 웃음에 뭐 있는데 다 이거 일본 게임이고 그리고 니네들이 직접 만든 게임은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 모바일 게임 내지는 그 다른 게임에서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너네는 별다른 미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게임에서 이제 시장 이제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커지지는 않는. 그렇죠. 과거에는 게임 회사들의 멀티플이 높을 때는 그럼 무슨 가정을 하고 우리는 그 높은 사실은 멀티플을 줬던 거예요? 국내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는 멀티플이 높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모바일 게임이 태동할 때. 즉 누구나 핸드폰을 갖고 있고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게임을 할 만한 사양이 이제 조금씩 갖추어지기 시작했고 근데 지금 보면 리니지도 20년 전에 만든 게임 그냥 모바일로 넘겼을 뿐이거든요. 네. 과거에 너네들이 만든 게임을 가지고 모바일로 넘겼더니 어떻게든 만들면 유저가 폭발하는 시기였던 거예요. 예. 그때는 멀티플 높게 줄 수 있지. 아, 다들 모바일 게임에 네. 미쳐 있을 때. 네. 근데 실제로 해봤더니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엔 재밌었죠. 예. 근데 1년, 2년, 3년 하고 나니까 사람들 눈이 높아지잖아요. 눈이 아, 높아지는데 흥미를 못 느끼고 금방 떨어져 나가는구나. 그쵸. 그 눈이 높아지는 수준에 맞춰서 게임 회사도 개발력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계속 하던 것만 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나는 이렇게 대충 만들기만 하고 요거 비즈니스 모델만 기가 막히게 만들면 유저들이 결제를 해 라는 거를 게임 회사 경영진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 사이에 일본 회사, 중국 회사 이런 회사들은 나름 또 경쟁을 치고 나오고 요즘에는 중국 회사가 더 잘 만든다고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야, 우리가 무시했던 중국 회사가 저 정도 퀄리티로 게임을 내? 네. 그리고 저긴 돈도 많으니까 뭐 전 세계 잘 나가는 회사들 다 인수해서 퍼블리싱도 더 잘해. 그러다 보니까 한국 회사는 점점 이제 한국 내에서는 그래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세계로 뻗어 나가지는 못하고 그 영역도 일본 회사, 중국 회사한테 조금씩 뺏기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안 오르는 거죠. 후속타가 안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쵸. 옛날에 네. 조용필이 나와서 네. 천하를 먹었는데 네. 계속 지금도 조용필이야. 네. 아, 그래요? 네.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변해야죠. 변해야 된다는 말은 그래도 재밌는 게임 만들기 위해서 유저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변해야 되는데 대형 게임 회사들은 이미 과거의 성공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일본은 뭘 잘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네. 일본은 잘한다고 뭘까, 그게? 하셨는데 일본은 뭘 잘할까요? 일본은요, 어. 그 프로듀서들이 성공 경험들이 다 있어요. 게임 우리도 성공 경험은 있잖아요. 그 경험이 리니지와 배틀그라운드.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든 성공 경험이랑 예. 인간의 본연의 재미에 집중한 성공 경험이랑 다른 거죠. 그 때렸을 때 무형의 가치, 때렸을 때 그 쾌감을 느끼는 타격감. 그 타격감, 그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 그리고 그 스토리가 이미 10년, 20년을 통해서 축적이 되어 왔어요. 예. 뭐 젤다의 전설, 마리오, 포켓몬 해가지고 유명한 그 스토리들이 녹아가지고 쌓여 있어요. 그런 자산, 무형의 자산들이 한국에는 잘 없는 거죠. 이재용 회계사님이 이렇게까지 뭐라고 혼을 담아서 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 그런가 네. 보네요. 그런 게 있어.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마지막 이제 시간 얼마 안 된 마지막 예, 장표 예. 설명드리면 예. 그래도 변화를 하고 싶어하는 게이머들 이제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펄어비스도 상장사인데 예. 물론 여기는 지금 요즘 게임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떡락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회사는 무조건 우린 콘솔 게임 만들겠다. 모바일 게임, 이게 온라인 게임으로 성장했지만. 콘솔 게임 2개, 3개 연달아서 준비하고 있고 잘 나오면 떡상할 거고요. 안 되면 그냥 계속 주저앉을 거긴 한데 그래도 도전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뭐 세계에 나가서 라이즈 오브 P 저건 많이 봤습니다. 네, 이것도 콘솔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스텔라 블레이드도 콘솔 게임인 이걸 아 이것도 콘솔이군요. 시도를 하려는 그러니까 마스터피스를 만들어서 이제 유저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임 회사들은
계속 생겨나고는 있습니다. 다만 대형 게임 회사에서는 잘 안 나오기도 그냥 하고요. 일본의 프로듀서들을 스카우트 하면 안 됩니까? 그거 얼마나 한다고? 말이 안 통하니까. 아니 말고 통역을 붙여줘요. 통역을 붙여주면 되지. 한 번 잘 만들면 뭐 몇 주씩 번다는데. 그쵸. 통역이 얼마나 들겠어요. 예, 이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예. 저 게임 하다가 댓글 예. 중에 재밌는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넥슨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되게 약간 이렇게 마이너한틱한 게임을 만들었는데 예. 예. 댓글을 보시면 야 너희들은 진짜 할 수 있으면서 왜 할 수 있잖아. 왜 그동안 그런 것만 만들어 왔던 거야.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넥슨은 실제로 여긴 도쿄에 상장돼 있는데 예. 여기는 방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름 전체적으로 나름 그래도 데이브라는 저 게임이 괜찮았나 봐요. 이게 물론 마이너한 게임이어서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았는데 평가가 매우 좋거든요. 이 게임은 그 회사에서 돈 욕심 안 내고 소규모 스튜디오 직원들한테 예. 야 너네 그냥 맘 들고 싶으면 맘대로 만들어. 모바일 게임입니까? 아닙니다. PC 패키지 콘솔 게임입니다. 콘솔. PC 콘솔 게임입니다. PC에다 깔아야 되는 거예요. PC에도 깔아도 되고 뭐 플레이스테이션에 그건 아직 해도 출시 안 되고? 됐지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돈 욕심 안 내고 추가 과금 모델 없고 그냥 3만 원 내면 할 수 있는 만큼 했더니 그러니까 게임 회사 직원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게임 전문가들은 다 알죠. 뭐가 재밌는지. 근데 헤드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지금의 그 돈 잘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놓치고 거야. 싶지 않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돈이 쉽게 잘 벌리는 거구나. 네, 그동안 너무 쉽게 벌었던 거고 그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성공했는데 예.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려면은 새로운 시장의 문화를 또 이해해야 되고 그 과정들을 이제 겪어야 되는데 그런 거죠. 어렵다. 그런 거 보면 한국 게임 회사들은 약간 이제 한국 경제의 미래랑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경제에서도 소프트웨어 잘 만들어 성공한 기업이 잘 없단 말이죠. 예. 그 말인즉슨 소프트웨어 이게 제조업은 하나의 정형화된 생산물이 있어서 꼴이 정해져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소프트웨어는 형태가 정해지지 않는 무형의 가치들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들의 합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만들면 고객들이 좋아할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팀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고 그 방향성을 잘 밀고 가느냐. 어떻게 보면 축구에서도 한국 축구에서도 한국 감독을 잘 안 들이고 외국 감독을 선임하는 것도 예. 그 성공의 경험들, 성공의 어떤 조직을 이끌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리더들끼리 없어서 외국 감독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마찬가지야. 그런 성공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시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이 잘 설정이 돼야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 수 있거든요. 왜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만들고 관리하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성패가 달라지는데 그거를 아직 한국에서는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죠. K-팝은 그래도 계속 성공하잖아요. 계속 성공적인 모델을 계속 내잖아요. 그렇죠. 영화, 드라마, 음악, 문화 콘텐츠는 강국이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영화랑 비슷해요. 감독 하나 굉장히 잘하면 영화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게임은 기술이 더해지는 거죠. 예. 그래. 문화 플러스 기술이 더해져야 되는 난이도가 더 영화는 높아요. 감독 혼자 하는 거지만 게임은 종합예술이라. 예. 여러 명이 영화보다 좀 더 많이 어려워. 기술이 더해지기 소프트웨어나 때문에. 콘텐츠나 이런 게 뭔가 잘 만들어졌으면 그건 리더가 잘한 거고. 그렇죠. 잘못했으면 리더의 잘못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왜 저를 쳐다봅니까? 네. 그런 리더의 합리성에 따라 네. 이제 소프트웨어의 성패가 달라진다면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그거 아닌가? 소프트웨어 잘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하드웨어만 만들 거냐? 그렇지만 그래도 변화의 방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열성 있는 팬들이 있고 그런 토양이 있기 때문에 네. 단기간 내에는 한국 게임은 아무래도 계속 이제 침체를 겪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언젠가는 그래도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스타크래프트 민족인데 약간 그런 희망적인 생각들을 장기적으로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언더스탠딩도 좀 변해야 됩니다. 맨날 똑같은 스튜디오에 똑같은 스튜디오가 없잖아요. 변해야 됩니다. 맨날 뭐 변해야 징징거리고 되네요. 뭐 변해야 되네.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맨날 이런 거나 하고 이거 뭐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과금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과금 구조를 우리도 막 이렇게 쪼이는 맛 이런 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랜덤 박스를 해봐야 되니까 랜덤 박스. 알겠습니다. 자 네. 이재용 회계사님
3개월만 쉬셨다가 네, 3개월 돌아오셔야 쉬고. 됩니다. 동아시아 네. 제일검. 4월에 오겠습니다. 야, 이제 재무제표를 아쉽네. 쏟아지면 이제 아쉽네, 큰일이다. 이제 분명히 좋을 리가 없는데. 예, 아, 3월부터 걱정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쉬고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용 회계사였고요. 예. 네, 저희는 뭐 새로운 모습으로 쉴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음. 잘 못 바꾸고 있습니다. 자, 7시 45분에 부동산 얘기합니다, 오늘. 돌아오겠습니다. 새로운 얼굴을 모셨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